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중대 왜곡이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근본 원인이 있었을 텐데 그 근본 원인을 파악을 하고 제대로 관리를 해 나간다고 그러면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을 한다. 근데 거기에 머티리얼 미스 스테이트먼이 발생을 한다면 중대 왜곡이 발생을 한다면 어떠한 원인이 있었을 것이냐?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cause는 두 가지예요. 원인은 첫 번째는요, 에러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프로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원인이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재무제표가 중대 왜곡이 발생을 할 때. 자, 에러는 우리말로는 오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프로드는 회계 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프로드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로 또 법률적인 의미로 본다 그러면 사기라는 굉장히 광범위한 표현으로 사용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회계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에는요. 회계 부정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는 것이지 그냥 포괄적인 사기의 의미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재무제표에 Material Misstatement, 중대 왜곡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 대표적인 원인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원인인 에러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캐릭터가 딱 여러분이 기억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오류랑 unintentional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의도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의 회계 처리가 틀렸어요. 아니 이거 왜 틀렸어 그랬더니 아차 실수를 했어요. 내가 숫자를 잘못 봤어요. 아니면은 상황 판단을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의도가 없었던 상황에서 발생하는 왜곡도 있을 수 있겠고요. 프로드는 인텐셔널한 겁니다. 의도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여러분이 에러나 프로드라는 단어를 빼고 재무제표가 중대 왜곡이 되었을 때 그 원인이 뭐였느냐, 뭐 때문에 중대 왜곡됐느냐 그랬더니 비의도적으로 틀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누군가의 의도를 가지고서 틀리게 만든 경우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크게 나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 의도가 없었던 경우와 있었던 경우의 여러분이 특징은 금방 아실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어떤 업무를 수행을 함에 있어서 의도가 없었어요. 근데 깜빡해가지고서 잘못 처리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흔적이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intentional한 상황이에요. 이거는 일부러 누군가를 to deceive financial statement user 이렇게 표현하죠. 재무제표 이용자를 내가 속여봐야지 라는 의도를 가지고서 재무제표를 왜곡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곡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큰 특징이 발생하냐 하면 잘 기억해 두세요. conceal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거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실과 다르게 엉터리로 내용을 만들어 놔야 되겠는데 이거를 만들어 놓을 때 나중에 들키면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 숨길 거냐.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류에 대한 위변조 같은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거는 공모 상황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의 공모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하자. 그러고서 숨겨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기업의 위험을 관리를 해나감에 있어서 예측이 가능하고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그런 위험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상대적으로 쉽게 우리가 계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프로드처럼 인텐셔널한 상황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의도를 가지고 숨겨놨을 상황들에 대해서는 미리 상황을 예측하고 파악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통제 관리해 나가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다양한 위험 요소들 중에
특히 재무제표 중대 왜곡의 위험과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제대로 통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 중에서도 어디에 포커싱 하는 거예요? 프로드에 포커싱 하는 겁니다. 에러는 상대적으로 내가 예측하고 관리하고 통제해 나가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프로드는 그렇지가 않다. 만만치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드와 관련되어 있는 특징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에 관련되어 있는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걸 우리가 컨트롤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프로드와 연관되어서 특징 하나는 딱 잡아놨어요. 인텐셔널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컨실될 거다, 숨겨질 거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은 어떠한 종류가 있을 것인가? 프로드의 타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프로드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적인 그러한 뭐 이런 그 자료들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종류로 지금 타입을 분류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CMA 시험 목적상 분류를 할 때는요, 두 가지 타입으로 또 분류를 합니다. 프로드의 타입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프로들런트 파이낸셜 리포팅이라는 게 있어요.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 이거를 그냥 우리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재무제표와 장부를 조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장부 조작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얼뜻 떠올릴 수 있는 거죠.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라는 얘기는 재무제표의 내역을 실제와 다르게 자산은 부풀리고 부채는 숨기고 맞죠?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들 매출은 부풀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 우리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일반적인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근데 이것은 주로 누가 주도를 하느냐 그랬더니 매니지먼트가 주도를 해요.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 장부와 재무제표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위변조하고 조작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누가 주도를 한다고요? 매니지먼트이 주도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를 때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이라는 종류의 회계 부정은 매니지먼트 프로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만약에 문장이 막 나오다가 이러한 상황은 매니지먼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는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의 종류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바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매니지먼트이 주도를 합니까? 아니 만약에 그러면 회사의 어떤 담당자라든가 이런 종업원이 재무제표의 어떤 숫자를 조작을 했다라고 그래서 본인에게 돌아올 베네핏이 뭐가 있을까요? 본인이 그러면 돈이 생기나요? 밥이 생기나요? 그런 거 안 생겨요. 이거는 누군가가 경영진이 이거는 재무제표의 그림을 좋게 만들어야 추가적인 투자를 받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추가적인 자금 조달, 재무제표, 대출을 통해서 이 재무제표를 제출을 하고 대출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 필요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을 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매니지먼트이 주도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인플로이가 해서 별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종업원들에게는. 그래서 이러한 종류가 대표적으로 하나가 있고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회계 부정은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종류로 나눈 게 있는데 misappropriation of asset이라는 종류도 있습니다. misappropriation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 지금 잘못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무엇을? 자산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흔하게 연상할 수 있는 것은 공금횡령하고 이러는 거예요. 회사의 자산을 내다 팔아먹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산에 손을 대는 경우들을 우리가 어떻게 재무제표 중대 왜곡의 상황과 매칭을 시킬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창고에 재고가 만약에 100만 원어치가 있는 게 팩트입니다. 근데
그 100만 원어치 있던 재고를 어떤 특정한 종업원이 의도적으로 내다 팔아먹었어요. 돈이 필요해서 훔쳐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면 장부에 실제로 100만 원어치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만큼의 재고가 창고에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재무제표에 있는 인벤토리 100만 원이라는 거는 틀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misappropriation of asset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의도예요. 분명히 실수로 내다 팔아먹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의도를 가지고 자산에 손을 대물어서 결과적으로 재무제표의 내역이 틀려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재무제표 중대 왜곡과 관련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자산에 손을 대는 경우들도 우리가 대표적인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이 자산에 손을 대는 것은 누가 꼭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로 종업원들이 손을 많이 댈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꼭 종업원만 한다라고 볼 수는 없죠. 매니지먼트도 필요에 의해서 회사 자산에 손을 댈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외부에 있는 제3자들 도둑놈들이죠. 제3자들도 그 회사의 자산에 손을 대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종업원을 포함한 다양한 자들에 의해서 자산에 손을 대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재무제표에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이라는 장부 조작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니지먼트이 주도한다. 그리고 misappropriation of asset, 자산에 손을 댄다. 이거는 인플로이를 포함한 다양한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프로드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추가적으로 이 회계 부정이라는 얘기는 이제 나쁜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회사의 위험을 초래하는 나쁜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을 좀 여러 개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평상시에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좀 써먹기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추가적으로 단어를 몇 개 더 알려드릴 텐데 자, misappropriation of asset과 연관된 단어들 중에 보면은요. defalcation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defalcation. defalcation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굳이 우리말로 유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공금 유용 그런 거 여러분들 많이 사용할 수 있죠? 누군가 공금 유용을 했대 이런 거. defalcation.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표현이 embezzlement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횡령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유용한다나 횡령한다나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우리말로도 유용과 횡령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영어로도 단어는 사실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misappropriation of asset, 자산에 손을 대는 경우들의 대표적인 그러한 표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라고 지금 표현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misappropriation of asset이라는 표현을 길게 쓸 수도 있지만 한 단어로 defalcation, 공금 유용 또는 embezzlement, 횡령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단어 말고도 또 시험 문제를 보다 보면 diversion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diversion 그러면은요, 뭐 펀드에 대한 뭐 전용 뭐 이런 말로 쓰는데 전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본래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그러한 뭐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뭐 기부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런 것들을 다른 용도로 그 구성원들이 맛있는 거 사 먹고 명품백 사고 이런 데 만약에 사용을 했다 그러면 다이버전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misappropriation of asset, 자산에 손을 대는 경우에 대표적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defalcation이나 embezzlement이나 diversion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그런 것들을 좀 잘 통제해 나가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경우들이 된다.